자, 이제 얘를 직접 물체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씬창이죠. 두 번째, 이 무브 툴부터 선택해 보면 이제 이 물체에 이런 아이콘이 방향을 가진 화살표 아이콘이 나와요. 그쵸? 이런 아이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즈모라고 해요. 기즈모. 슉슉슉슉슉슉. 기즈모. 얘는 어떤 형태냐면요. 우리한테 얘가 어떤 정보다라고 알려주는 아이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즈모라고 해요. 얘뿐만 아니라 여기 우측 상단에도 보면 기즈모가 있죠? 이런 걸 기즈모라고 해요. 자, 또 멀리서 이렇게 보면 여기 보니까 빛 모양 같은 것들이 있죠. 이건 실제로 이 조명을 나타내주는 애예요. 이런 애들을 기즈모라고 합니다. 아이콘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됐죠? 자, 얘를 기즈모라고 해요. 자, 이 방향 기즈모는 말 그대로 내가 이제 물체를 움직이는 그 방향을 나타내주는 기즈모예요. 자, 빨간색을 여기 먼저 방향 보기 전에 여기 씬에도 기즈모가 있거든요. 보는 방향을 나타내주는 기즈모가 있는데, 자, X라고 적혀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자, 녹색은 Y, Z는 파란색.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빨간색의 반대편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손가락 3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왼손이에요. 오른손이 아니라. 자, 3개를 들어보면 얘가 3D 좌표계에서 보통 왼손 좌표계, 오른손 좌표계 이렇게 얘기해요. 유니티는 왼손 좌표계를 씁니다. 자, 손가락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저처럼 손가락을 쫙 펴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자, 저한테 먼저 삿대질을 한번 해볼까요? 다 저한테 어떤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집게 손가락, 이걸로 저한테 탁 가르치죠. 그쵸? 삿대질을 쫙 할 수 있죠. 왜? 얘가 방향을 가르치죠, 우리한테는. 자, X, Y, Z 중에 뭘 뜻하냐면 Z를 뜻해요. 그래서 앞으로 가라 라고 방향을 딱 지정해 줄 때 저쪽으로 가 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손짓할 거 아니에요. 그쵸? 바로 Z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캐릭터가 있어. 자, 앞 캐릭터를 앞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Z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다시 손가락 3개. 자, 위로 가는 건 뭐겠어요? 엄지, 바로 Y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손가락은 얘가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하냐면 지금 제 어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쵸? 얘는 바로 오른쪽을 뜻해요. X, 그래서 X, 가운데 손가락 X, Y, Z. 요 3가지를 뜻합니다. 자, X의 반대쪽은 마이너스 X인데 어디로 가겠어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 자, 위의 반대는 아래, 앞에 반대는 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저게 그거를 뜻해요. 자, 얘 기즈모에 요 빨간색을 눌러보면 빨간색 요게 X가 이게 뭐라고요? 오른쪽.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 걸 보세요. 오른쪽에서 보는 게 돼요. 물체를. 자, Y를 누르면 어디서 보겠어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정수리 보는 거죠. 탑뷰. 그래서 여기 보면 탑이라고 써있죠. 한번 해보세요. X를 누르면 right, Z를 누르면 front, 그렇죠? Y의 반대편을 누르면 bottom, right의 반대를 누르면 left, 얘는 back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뭔가를 배치하고 할 때 이렇게 얘네를 이용해서 요 각도 저 각도에서 막 볼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얘를 Alt키 누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우스 왼쪽, 그쵸? Alt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하면 물체를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했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누르고 봤더니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줄임말로 퍼스프라고 써 있어요. 퍼스펙티브는 원근이죠. 네, 거리감 있게 물체를 보겠다는 거고, 요걸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보면 퍼스프라고 되어 있는 얘를 클릭을 해보면 ISO로 바뀌어요. 자, 화면을 잠깐 보세요. 제 화면을 보세요. 자, 퍼스프하고 제가 퍼스프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되어 있든 상관없어요. ISO를 딱 클릭해보면 뭔가 느낌이 달라져요. 제가 대각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퍼스프하고 ISO 어떻게 되나요, 느낌이?
원근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렇죠. 이 ISO는 그 직교좌표계라고 해서 원근감 없이 보는 거예요. ISO는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데 쿼터뷰를 뜻합니다. 쿼터뷰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거 형태를 뜻하고요. 여기서 ISO 이렇게 나오면 얘는 원근감 없이 표현하는 거다. 나중에 물체 배치할 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자, 이렇게 놓고 자, 물체 이렇게 배치했을 때 각 축으로 화살표 있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잡아서 위아래, 앞뒤, 좌우, 위아래, 위, 아래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시죠? 얘는 실제로 물체가 이동해요. 물체가 이동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우측에 잠깐 보실까요? 제 화면을 보시면 자, 여기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자, 저는 큐브를 선택해 있고요. 큐브라는 게임 오브젝트를 이루고 있는 레고 블록 컴포넌트 중에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쵸? 얘가 갖고 있는 속성을 볼까요?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죠. 제가 X를 잡아서 움직이면 요 X 값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빨간 화살표를 잡아서 이렇게 움직여보면 여기에 있는 X 값이 움직이게 되고요. 변하게 되고 실제로 여기서도 변화가 가능해요. 여기다가 뭐 0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혹은 이렇게 여기다 마우스 가져다 대면 스크롤이 나타나요.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그쵸? 제가 여기서 움직이는 게 바로 이 컴포넌트,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직접 반영이 됩니다. 값이. 아시겠죠? 자, 한번 움직이면서 보세요. 됐어요. 좀 이따가 우리가 다 실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이동 툴에서 보시면 화살표 말고도 요 가운데 박스들이 있는 거 보여요. 그쵸? 자, 여기 녹색 박스는 위로는 못 움직여요. 다만 이 오른쪽하고 앞뒤로 하는 요거는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XG 평면이라고 해요. XG 평면.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빨간색은 X쪽으로는 못 움직이고 위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되고 Z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요게 은근 나중에 좀 편안합니다. 편리해요. 됐죠? 자, 이제 이동 툴 말고 옆에 있는 회전 툴로 넘어가 볼게요. 로테이트 툴로 슉. 얘는 이렇게 하면 둥글둥글하게 회전 모드로 돼요. 그렇죠? 자, 다시 손가락 3개 왼손. 자, 이동할 때는 아까 어떻게 이동한다고요? 이렇게 뭐 위로 이렇게 이동해요. 그렇죠? 회전은 좀 달라요. 자, 얘가 Y, X, Z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싶어요. 얘는 이동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회전을 어떤 놈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회전하고 싶어. 그럼 어떤 놈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면 될까요? 얘를 잡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사하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싶어요. 요거 놓고 이렇게. 그렇죠? 2D 회전은 어떻게 되느냐? Z를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이렇게. 2D들은 Z가 없어서 이렇게 Z를 기준으로 회전해야 돼요. 됐죠? 회전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빨록파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녹색을 잡으면 이렇게 Y를 기준으로 해서 X를 기준으로 Z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얘는 가운데 잡고 돌리면 자유롭게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이건 모르는 게 더 약이에요. 이렇게 회전할 일은 없어요. 이렇게 회전할 일은 없어요. 근데 꼭 이렇게 회전하려면 이따가 해보라고 하면 자꾸 요거 눌러서 이렇게 회전을 가운데로 눌러가지고 자꾸 어떻게 회전을 하더라고. 요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 스케일 툴로 바꿔볼게요. 자, 스케일 툴은 똑같아요. 각 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위아래, 앞뒤로.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정 가운데 잡으면 밀었다가 당겼다가 해보시면 비례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꼭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얘네를 확대시키고 싶은데 요 면만 확대시키고 싶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배치를 딱 했는데 여기만 확대시키고 싶어. 그래서 잡아달라고 했더니 다 같이 늘어나. 그때
그런 용도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 렉트 툴이라고 있어요. 얘는 2D나 아니면 UI 작업할 때 써요. 2D 컨텐츠나 UI 작업할 때 쓰는데 얘가 은근 그게 편해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놓고 쓰면 자, 이걸 잡고 움직여 볼게요. 끝에만 이렇게 스케일을 변경시킬 수 있죠. 예,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할 때도 사용 가능해요. 마지막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건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조건 단축키를 쓰시는 게 작업할 때는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단축키 해볼게요. 자, 핸드 툴부터 키보드에 Q, 옆에 건 W, 그 다음엔 E, R, T, Y, 뭐 또 추가된다 그러면 또 U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Q, W, E, R, T, Y.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W, E, R이에요. 왜 핸드는 마우스 힐 버튼을 누르면 되니까. 그래서 W, E, R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자, 작업할 때 여러분들의 자세. 자, 오른손은 어디? 마우스 위에. 그렇죠? 자, 왼손은 WER, WASD 이렇게 놓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세가 고정이 되면 우리한테 찾아오는 건 뭘까요? 그 50견 있죠. 만성 어깨 결림 이런 거 잘 찾아가요. 이렇게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여기 그렇죠? 빡빡하게 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50분 정도 있다면은 제가 너무 많이 달린다 싶으면 좀 쉬었다가 하자고 하세요. 그때 어깨 좀 돌려야 되니까. 아시죠? 자, 어깨 한번 이렇게 털고. 자, 됐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이걸 가지고 의자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리 큐브 있죠? 큐브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데 우측에 가시면 트랜스폼에 우리가 이것저것 막 난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쵸? 값들이. 얘를 초기화 시켜 볼게요. 초기화 시켜 볼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 걸 먼저 보세요. 자, 우측에 가보면 여기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쵸? 그쵸? 이게 환경 설정에 대한 건데 얘네 이후 버전에서는 이게 점점점으로 바뀌어 있어요. 다. 이게 점점점으로 바뀌어 있어요. 요거 톱니바퀴. 이렇게 누르던가 그러면 이게 컨텍스트 메뉴가 나타나거든요. 요걸 누르던가 혹은 요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는 요 이름 있죠. 여기다가 마우스 우클릭. 그럼 똑같은 게 나타나요. 굳이 톱니바퀴보다 이게 더 편하더라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리셋. 클릭. 어떻게? 마우스 우클릭 리셋. 그러면 초기화가 돼요. 0000 스케일은 1. 됐죠? 스케일 1이라는 게 유니티에서는 물체를 이렇게 이동하고 어떻게 배치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이동시킬 때 미터 단위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몇 미터 이동했느냐예요. 맥스는 기본이 몇이에요?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언리얼도 센티미터예요. 걔네들은 센티미터 단위로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물체를 만들어 왔어. 유니티로 갖고 왔던 유니티는 미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만하게 나오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좀 크기를 키워주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얘네는 미터 단위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스케일에 1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1이 1m는 아니에요. 스케일의 1은 0과 1은 퍼센트를 나타냅니다. 0은 몇 퍼센트? 0%. 1은 100%. 0.5는 50%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무조건 퍼센트로 많이 나타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1이라고 하면 보통 100%를 뜻하는 거예요. 됐죠? 자, 우리의 큐브가 이상한 데 있으니까 저는 F키 눌러서 갖고 왔고요. 이렇게. 자, 얘를 하나 복제를 해볼게요. 얘를 하나 복제를 할 텐데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걸 많이 써요. 마우스 우클릭해가지고 듀플리케이트 누르던가. 근데 이런 방법은 잘 안 써요. 어떻게? 컨트롤 D를 누르면 복제가 돼요. 어떻게? 컨트롤 D. 그러면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복제가 돼요. 레고 블록 속성까지 모든 거 다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복제가 돼요. 그러면 큐브 1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죠. 자, 얘네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겹쳐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자 W 눌러가지고 요거 Q1 선택되어 있다면 W 눌러서 요거 이동 툴에서 빨간색을 잡고서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분리해낼 수 있죠. 이동시킬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두 녀석을 이렇게 붙여보세요. 딱 이렇게 딱 맞게. 이걸 이렇게 딱 물 한 방울 안 새 들어가게 딱 붙여보세요. 자,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잘 붙은 건지 안 붙은 건지 애매하죠. 이 기능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되게 많이 써요. 어떤 플랫폼 이런 애들을 탁탁탁탁 만들어낼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 정점 스냅핑, 버텍스 스냅핑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자, 먼저 보실게요. 어떻게 하느냐? 문체를 선택을 했죠. 지금 키보드에 V키, V키를 딱 누르면 제 걸 먼저 보시면 이제부터 마우스는 제가 마우스에서 손 뗐어요. 아무것도 클릭을 안 하고 마우스만 움직여 볼게요. 클릭을 안 하고 움직여 보면 얘가 모서리에 탁탁 갖다 붙어요. 보이시나요? 움직일 때마다 선택된 놈의 모서리에 이렇게 탁탁탁탁 갖다 붙어요. 그렇죠? 그때 자 보세요. V키를 누른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얀색 박스가 나타나죠. 원래는 이렇게 나타났다가 내가 마우스를 V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모서리가 갖다 대면 이렇게 그 하얀색 박스가 나타나요. 요 녀석을 잡아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잡아서 움직이면 가까운 물체에 모서리에 탁 갖다 붙어요. 움직여 보세요. 멀리 가까이 이렇게 탁탁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이걸 정점 스냅핑이라고 해요. 자, V키 눌러서 탁탁 탁탁 탁탁. 자, 여기 되나? 다 돼요? 자, 이동키를 누르시는 게 W. 자, 또 되시죠? 네. 엣지는 아무튼. 자, 여기 보시면 유니티가 만들어질 때 그 프로그래머들이 만들긴 했는데 이런 그 레이아웃 이거 UI 관련된 내용들을 어디서 따왔냐면 마야에서 따와요. 마야의 약간 약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야에서 제공하는 맥스나 마야에서 제공하는 단축키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많이 먹혀요. 그래서 사용법도 보면 이런 것들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거기서 가져와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들은 혹시 마야 3D 맥스나 마야 이런 거 일반 3D 도구 다른 데서도 좀 달아보셨으면 오히려 초창기에 유니티를 배우는 속도는 그분들이 더 빠르실 거예요. 아마 되게 편하게 이거 뭐 그거랑 똑같네. 자, 됐죠? 자, 이걸 가지고 제가 그러면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제 걸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일단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어떤 의자 만들 거냐? 자, 보기 편하게 놓고, 자, 저는 R키 눌러서 이렇게 좀 쭈그려뜨릴게요. 그죠? R키 눌러서 이렇게 놓고 살짝만 키우고, 자, W 눌렀어요. 그 다음에 이동으로 바뀌었죠? 컨트롤 D 누르면 어떻게 되죠? 복제가 돼요. 자, 위로 올려볼게요. 아하, 복제됐네. 이제 다시 R키를 누르면 스케일로 바뀌어요. 자, 줄일게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잡아서 올리고 슉. 됐죠? 자, W키 눌러서 뒤로 와서 V키 그러면 버텍스 스냅핑을 활용할 거예요. 잡아서 착 붙었죠. 자, 제 걸 먼저 보세요. 자, 그 다음 Alt키 눌러서 빙글빙글 돌렸죠? 보기 편하게. 그 다음에 컨트롤 D 밑으로 내릴게요. R 줄이고 W 누르고 V 눌러서 착. 아이고 착. 왜 이렇게 클릭이 안 돼? 착. 컨트롤 D V키 착.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하나 더 누르면 물체가 두 개가 선택이 돼요. 그렇죠? 이번 일반 파일 선택이랑 같아요. 자, 제가 다시 Alt키 눌러서 빙글 돌려놓고 보기 편하게 놓고 컨트롤 D 옆으로 옮겼죠? 그렇죠? V키 착.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의자가 하나 딱 만들어졌죠. 이렇게. 맞죠?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케아 간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큐브만 가져다가 썼는데 여기 하이라키에 보면 크리에이트에 3D 오브젝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을 하나씩 눌러보면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보통은 여기 쿼드 밑으로는 사용하진 않아요. 뭐 트리도 있고 터레인도 있는데 이런 거는 터레인은 말 그대로 지형이에요. 엄청 큰. 얘네들은 나중에 배울 일이 있을 거고요. 쿼드까지 있는 애들을 가져다가 한번 여러분들만의 걸로 만들어 보시면 돼요. 뭐 스피어, 그럼 구체가 하나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그쵸? 구체 쫙 쭈그러뜨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치 방석처럼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아, 짜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잠깐 보실게요. 자, 의자가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 의자를 여러 개를 만들고 싶어. 복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보통. 아직 모르시니까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 선택을 해요. 선택할 때 하나씩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면 이렇게 부분 다중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서 Shift 키를 누르면 거기까지 쭉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일반 탐색기에서 파일 선택할 때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배웠으니까 컨트롤 D 누르면 그대로 복제되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의자인지 모르겠어.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컨트롤 Z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것만 나오죠. 그쵸? 얘네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저는 여기에서 하이라키에서 크리에이트 누르고 empty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empty라는 건 뭐예요? 가고 싶은 거죠? 네, empty는 가고 싶은 거죠. 자, 네. 봤지? 네, 이 개그 코드는 40대 이상만 맞아요. 자, 아유 속 시원해라. 자, create empty 해서 눌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 트랜스폼만 나와요. 밑에 아무 다른 것도 안 붙어요. 외관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 걸 그냥 보세요. 어떻게? 하이라키에서 create empty 하면은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녀석이 나와요. 그쵸? 여기다 얘 이름을 제가 바꿔줘 볼게요. 뭐라고? 체어. 그쵸? 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하이라키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쫙 선택하고 잡아서 드래그 앤 드랍 여기로. 그럼 얘 밑으로 이렇게 붙어요. 그럼 어때요? 체어. 되죠? 자, 다시 이 녀석을 create empty에서 하나 만들고요. 이 녀석의 이름을 체어라고 놓고 얘네들을 우르르 선택해서 자식으로 등록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체어가 하나가 딱 생겼죠. 컨트롤 D 눌러볼까요? 그러면 하나 더 체어 1로 만들어지죠.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의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좋죠? 그래서 하이라키예요. 자, 해보신 분들은 요 구조로 한번 바꿔봐서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지금 우리 이 체어를 만들어 놨는데 이 녀석을 지금 우리 인테리어를 만들고 다시 재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나중에 재활용할 거라서 얘네를 파일로 만들어서 놨다가 나중에 재활용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죠. 여기 안에 있다는 건 게임 오브젝트를 파일로 만드는 거. 파일은 모든 것을 우리는 에셋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파일을 에셋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는 프리팹이라고 해요. 프리팹. 자, 보실게요. 자, 어떻게 프로젝트 창에서 크리에이트 누르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크리에이트 창에서 프로젝트 창에서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고 폴더 맨 위에 얘 이름을 프리팹이라고 놓을게요. 프리팹스 이렇게. 자, 하다 보면 제가 타이핑을 되게 많이 스크립트로 들어가면 빠를 수도 있어요. 물론 천천히 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타이핑 실력을 좀 많이 올려놓으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혹시 타이핑이 느리시거나 하시다면 한 메타를 내려받아 가지고 최소한 300타, 300타 나오게는 연습을 해주세요. 자, 이 프리팹 안으로 들어가서 이 폴더에다가 이 녀석을 잡아서 제거 보세요. 이 녀석을 잡아서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 다시 여기 있는 체어를 잡아서 우리가 만든 이 프리팹 폴더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예. 그러면 얘가 파일이 에셋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얘 이제 지워볼까요? 딜리트 요거 하이라키에 있는 애 지워놓은 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여기다 이렇게 가져다가 넣으면 돼요. 그죠? 하이라키에다 넣던가 아니면 여기다 넣던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어떻게 지워버리고 다시 또 집어넣고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왜 파일이니까 언제 어디선지 가져다 쓰면 돼요. 됐죠? 네. 자, 컨트롤 S 한번 눌러보실까요? 일단 그럼 한번 저장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샘플 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의 기본으로 저장이 되는데, 네. 이 녀석의 기본이 저장이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하는 것도 맞아요. 자, 파일에 Save As 한번 눌러볼까요? Save As.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 저장이 아니라 여기 다이얼로 창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떠 있어요? Save Scene. 세이브 프로젝트가 아니라 세이브 씬이죠. 바로 씬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프로젝트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작업하는 건 하나 지금 메인 씬이에요. 뭐 타이틀 씬, 지금 우리 인테리어 씬, 뭐 스테이지 1 씬, 스테이지 2 씬 이렇게 얘네별로 저장을 해서 나중에 묶어놔야 걔네가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기 눌렀을 때 뭐가 떠야 되느냐? 바로 세이브 씬이 뜨는 거예요. 씬별로 우리는 작업을 합니다. 됐죠? 자, 여기다가 우리는 여기 씬이라고 해놓고 요 안 씬 폴더가 있죠. 이미 요 안에다가 인테리어라고 바꿔놓을게요. 인테리어. 자, 그러면 우리 씬 폴더에는 이렇게 유니티 마크가 떠서 인테리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인테리어. 그다음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씬도 여기 인테리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맞죠? 네, 인테리어 씬. 이렇게 하이라키에 보면 인테리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른 경로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얘 그냥 만약에 인테리어가 S 이런 데 폴더에 있다. 제 걸 일단 보세요. 이런 데 있다. 여기 있네? 그럼 얘 그냥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그냥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다 놓든 유니티가 링크를 알아서 자동으로 매칭해 주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첫 시간은 별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격차가 유니티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격차가 있잖아요. 그 격차를 줄이는 첫 번째 과정. 일단 유니티 에디터가 손에 익어야 돼. 이 과정을 먼저 할 거예요. 자, 구글을 잠깐 여실게요. 여기에다가 검색창에다가 뭐 아파트 평면도 검색해 보시면 이미지, 자 이렇게 해보면 자 여기저기에서 뭐 여러가지 했는데 자 내가 살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너무 단순하지 말고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 이런 것도 있고 널찍해 보이네. 자 얘네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요것도 있고 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단순하네. 방 2개. 그쵸? 뭐 저는 일단 샘플로 해보기 위해서 이런 거? 이건 샘플로는 나한테 너무 복잡해. 제가 샘플 여러분들은 복잡한 거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떻게 할 거냐? 요 이미지인데 자 숫자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보니까 1268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이게 뭐 120m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집이. 그쵸? 이런 데면 좋겠지만 12.68m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밑에 있는 것들도 요것도 2.25m 미터 단위로 밑에도 보시면 어때요? 10.84m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유니티가 단위가 뭐라고요? 미터. 그래서 얘네를 배치하고 화면 구성하는 걸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제가 유니티에서 먼저 가로가 12.68m고 세로가 4.3m래요. 그쵸? 자, 이거를 잠깐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볼게요. 여러분들 걸로 구성하셔야 돼요. 제가 먼저 똑같습니다. 하이라키에서 크리에이트 3D 오브젝트에 큐브 하나 만들게요. 자, 이 녀석에 그냥 보세요. 가로가 뭐래요? 까먹었죠, 우리가? 12.68. 그러면 가로가 스케일 X가 12.68. 맞죠? 맞죠? 세로는 4.3. 맞나요? 그렇죠? 세로는 4.3이에요. Z에다가 4.3. 왜? Y는 높이죠. 높이니까 이렇게 나중에 기둥을 세울 때, 벽을 세울 때는 Y에다가 놓는 거고 지금 이렇게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위에서 잠깐 내려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하고 똑같이 맞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 보니까 자, 벽이 하나 있어요. 여기 발코니 있고 여기 또 방도 하나 있네. 저는 그냥 이거 퉁쳐가지고 하나 그냥 만들게요. 4.3m로 벽 하나 세울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얘는 전체 바닥이니까 저는 바닥이라서 플로어라고 하고 이름을 됐죠? 플로어라고 놓고 자, 컨트롤 D를 누를게요. 그럼 하나 복제되죠? 그쵸? 복제돼요. 여기서 세로가 4.3m로만 되면 돼요. 세로는 어떻게? Z값은 4.3m고 X는 가로는 바로 두께가 돼요. 벽 두께. 이렇게 여기에서 요 벽 두께 까만색이 얼마나 돼야 될까? 0.2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20cm죠. 그쵸? 0.2. 자, Y는 벽의 높이. 우리 집 벽 높이가 그래도 한 3m는 돼야 우리 집 천장이 그쵸? 뭐 이 정도는 돼야 살지. 그죠? 얘 평수는 한 5평, 10평 나오는 것 같은데. 자, 15평.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V키 눌러서 여기다가 착. 됐나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것도 그냥 저는 하나의 벽으로 칠게요. 저는 일단 컨트롤 D 눌렀어요. 나오죠? 그쵸? 얘 높이가 뭐라고요? 3m. 그쵸? 이번에는 세로축 두께는 0.2.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얘를 V키 눌러서 이렇게 혹은 끝에를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합치면 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놓을게요. 이 녀석도 V키 눌러서 이렇게 밖으로 붙게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 다 만들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문도 만들어 주세요. 얘네들. 왜? 나중에 문 안으로도 좀 들어가고 하게. 여기에 이거 원래 숙제로 내주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 이거 변기까지 큐브하고 이걸 다 만들어 와요. 야, 세면대까지 다 만들어 와요. 장난 아닙니다. 이거 주방 있죠? 주방도 만들어 와요. 심지어. 장난 아니에요.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거예요. 실과 이런 분들. 자, 이렇게 이걸 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얘가 평수가 어떻게 됐든 내가 가상 공간을 돌아다니다 보면 원래 이 정도 평수에 내가 걷는 것과 가상 공간에서 걷는 것과의 어떤 갭 차이가 조금 어색함이 느껴질 거예요. 평소 내가 여기 아무리 15평이라도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면 좁아 보이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 없거든요. 근데 이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 이게 왠지 되게 좁아지는 느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완전 시뮬레이션을 똑같이 만들 거 아니면 평소 얘를 좀 더 크게 만들거나 막 이렇게도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숫자를 이렇게 일일이 한번 딱 입력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조금 얍삽한 방법을 이용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얘를 이미지를 저장해요. 볼까요? 이렇게 놓고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하나.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지금 다운받은 왜 안 나타나?
엥? TMP 페어를 뭐야 이게? 우리한테는 이런 게 있죠. 알캡처가 있죠. 이거 구글에서 받으면 될 거야. 아, 내가 뭐 하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놨어요. 여기서 저는 저장을 할게요, 그냥. 자, 확인해 놓고 잘 볼게요. 여기에서 받은 이미지가 여기 있죠?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하느냐? 유니티로 갖고 와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창으로 탐색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고 오면 이렇게 이미지가 갖고 와져요. 맞나요? 그쵸? 요 녀석을 얘한테 드래그 앤 드랍 해버리면 짜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 조금만 키우고요. 이렇게 키워놓고 이렇게 합니다. 컨트롤 T 눌렀죠? 예, 아니지. 큐브를 하나 만들어요. 이 녀석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대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다 놓고 보이시죠? 예, 조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이거는 이거 확대 축소하는 거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좁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 T, 컨트롤 T, 컨트롤 T 뭐 이런 식으로 놓는 거죠. 되게 빨리 되죠, 그러면. 근데 이런 얍삽한 방법은 사용하지 마시고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건축 인테리어 쪽에서 앞 밑에다가 설계도를 저런 식으로 쫙 깔아버려요. 깔아버리고 저기다가 저런 그 와이어 프레임처럼 저런 식으로 탁탁탁탁 가져다 대면 굉장히 있어 보여요. 마치 건축 시공 장면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얘를 막 뜨는 느낌들이 나요. 네. 굉장히 멋져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실제 사람 애니메이션 이렇게 좀 걸어다니게 해놓으면 되게 사이버틱하잖아. 네. 이렇게 해서도 하면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테리어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날은 너무 코딩부터 빡세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일단 익숙해지는 것부터 갑시다.